자, 그다음 181페이지 다시 볼까요? 자, 거기 법률행위, 법률규정까지 마쳤는데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먼저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의 뜻이 뭐였죠 아까? 법률 요건의 뜻? 쓴 거 읽어보세요. 쓴 거.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아까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만 특징이 뭐냐면 법률 행위 옆에다가 의욕이라고 한번 쓰시고요. 그다음 법률 규정 밑 옆에다가는 무관이라고 써봐요. 의욕, 무관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뭐하게 무관하게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의욕했다는 게 뭐예요? 의욕했다는 게 원했다 이 말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법률행위의 예로 제가 설명한 게 뭐 가지고 설명했죠? 매매계약 사례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면 갑이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고 두 가지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갑은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제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갑하고 을이 의욕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말 속에는 네가 돈만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도 1억 원에 사겠다 그랬어요. 사겠다는 말 속에는 내가 매매대금 너한테 줄게라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여기는 갑이 의욕해서 을이 의욕해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뺨 때리는 사례는 이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게 실제 맞는데 뭐냐면 지금 요 말다툼을 하다가 갑이 을에 뺨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럼 을에게 뭐 100만 원 손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건 갑이 의욕해서 이다 아니다. 아니고 을이 의욕해서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의욕한 게 아니고 우리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미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아니, 좀 동그라미 좀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동그라미 좀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몇 개 없어요.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몇 개 없고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배울 내용이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 내용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질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민법의 뜻이 뭐죠? 민법의 뜻?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랬는데 그 규율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질문 내용이었어요. 규율이라는 게 뭐냐? 규율한다. 규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막히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네이버 검색 절대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검색하지 말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질문. 저한테 바로 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 학습 질문하는 거 아시죠?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학습 질문란을 잘 활용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학습 질문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 강의 옆에 항상 질문할 수 있는 난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뭐 규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규율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 그리고 저의 대답도 되게 간단합니다. 질문이 보통 되게 많거든요.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500개? 그 정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드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핵심은 제가 항상 달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규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 찾아왔을 때 이제 수업 왔을 때 저 찾아와서 질문한 것도 돼요. 그러니까 교수 이렇게 문 열고. 그러니까 저 질문하러 오면 네, 그 사람 얼굴을 절대 보지 않죠. 저는 얼굴을 보지 않고 밑에를 보죠. 손을 보죠. 손을. 그러니까 뭐가 들려져 있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들려있다. 거기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이고. 하여튼 와서 이제 항상 질문해서 잘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 규율한다는 말은 뭐냐면 갑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이 이제 개를 을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뭘 해줘야 될까요? 개 팔았으니까. 개 인도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 체결 시. 그다음 개를 인도해 주기로 한 날짜가 이제 3월 1일입니다. 여기는 인도시예요. 근데 이제 개 매매 대금은 얼마로 했다고 할까요? 개 매매 대금 한 50만 원 할까요? 그러면 먼저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2월 1일에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개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발음하기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개가 강아지 개새끼라 그래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새끼는 이제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새끼를 낳은 개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원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의 물건의 준말입니다. 원물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실은 과수나무 열매의 준말입니다. 그럼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새끼는 뭐고? 과실. 개는 뭐라고 한다? 원물. 그 다음에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어요. 그럼 사과는 뭐가 되는 거야? 과실. 사과나무는 원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젖소에서 우유를 짜냈어요. 그럼 우유가 뭐가 되는 거죠? 우유는 과실, 젖소는 원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개가 2월 1일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럼 새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그러니까 갑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갑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 아직 개를 너한테 넘겨주기 전이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인도해 주기로 한 건 언제예요? 3월 1일. 그러니까 인도하기 전에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새끼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을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을이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돈을 주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언제 했죠? 1월 1일. 만약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새끼가 태어났으면 소유권이 너한테 있는 게 맞지만 1월 1일에 내가 개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고 매매 대금도 얼마 주기로 50만 원 주기로 약속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끼가 태어난 거니까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을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개 소유권에 관해서 법적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법적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법조문 찾아봐야 되죠. 법조문 찾아보면 587조에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뭐 규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법적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분쟁을 뭐한다? 해결한다. 이걸 규율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초반에 이제 그 용어집 따로 뭐 사실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네이버 검색 이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네이버 좀 찾아보지 마세요. 네이버는 그냥 내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뉴스도 보지 마세요.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뉴스 본 거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는 뉴스를 안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TV 다 안 한지 벌써 10년도 넘어서 세상하고 좀 결별하고 사는 편이라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들었는데요? 한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냥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쳐서 합격.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 있으면 저 찾아와서 질문하거나 학습 질문 올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절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죠? 학원에는 합격한 사람 없다. 학원에는 합격한 사람 없다. 항상 명심하시고. 자, 다시 원래 들어와봐요. 자,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을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데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률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 공부하면 되겠네요.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182페이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제 2절에서 법률 행위 찾으세요. 자, 거기에 먼저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하여튼 어떤 나라가 눈에 띄는 거죠? 의인 사표시가 공통분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 와보세요. 이 사람이 을에게 유증을 한 겁니다. 유증이 뭐죠? 유증. 뭐 하면서 이제 유언장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유증입니다. 뭘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유증이에요. 유증은 뭐 다른 게 없고요. 갑이 을한테 내 건물을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이 유증의 효력이 생겨요. 유증은 그냥 갑이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거고, 아까 봤듯이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 표시,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을이 말하는 게 승낙의 의사 표시고,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 만드는 걸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이라는 건 뭐죠? 사단. 또는 재단법인 할 때 재단도 들어봤죠? 그럼 사단은 뭐예요? 사단. 이게 사람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 덩어리. 재단은 돈 덩어리라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제 뭐 사람 덩어리, 돈 덩어리 이렇게 못 쓰니까 사단은 사람의 단체라고 말하고, 그다음 재단은 재산의 집합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으면 사단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돈덩어리가 재산의 집합이 설립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재단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때 갑, 을병 세 사람이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야 되죠. 그런 건 뭐라 그래요? 단체의 규칙. 정관이라 그럽니다. 정관이 뭐예요? 그러면 단체의 규칙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이때 정관을 작성할 때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민법상 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 이런 거 받아야 되고, 그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성립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유증하는 사례, 두 번째는 매매계약 체결하는 사례, 세 번째는 회사 만드는 사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행위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행위 형태, 행위 유형, 행위의 모습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죠. 첫 번째는 뭐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갑이 을한테 유증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경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갑이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고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하고 우리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고 그다음 회사 만들 때는 갑도 의사로 표시하고 을도 의사로 표시하고 병도 의사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평행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리면 일정한 방향을 위해서 모아져 있다 그래서 구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고 대립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거 세 번째는 대립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이 세 가지 행위 유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도 뭐가 들어가 있고 의사표시 두 번째도 의사표시 세 번째도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다? 이게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적법한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하나가 바로 뭐다?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는 것만 법률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 법률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절대 법률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법률 요건 밑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고 아까 법률 요건의 뜻이 뭐였죠? 법률 요건의 뜻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는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여서 법률행위의 개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공부할 게 법률행위니까 이 뜻을 좀 외웁시다.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위로 올라와서 182페이지 아까 2번 읽어봤죠? 1번 올라오세요. 1번 법률행위는 첫 번째 문장 찾아서 밑줄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거기 좀 뻑뻑하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럼 문제를 맞춰봅시다. 총 일단 두 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칠판 오시고 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예요? X예요? 못 들었어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써드릴까요? 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예요? X예요? 이거 O죠. O. 아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랬으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는 거니까 이거 O예요? X예요? O.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예요? X예요? 다시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예요? X예요? 얘는 또 X죠. 그러니까 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아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는데 의사표시 말고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의사표시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경우가 뭘까요? 그게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렇게 회사 만드는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회사
설립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 정관 작성하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립 등기도 필요하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두 개 다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질문하고 난 다음에 끝에 결말이 좀 좋아야 되죠.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세 번째 맞춰보세요. 자,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O예요, X예요?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O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뭘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O예요, X예요? O. 뭐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를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그냥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 두 가지 말고는 절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잘 외웁니다. 법률행위는 뜻이 뭐예요? 자꾸 열심히 외워봅시다. 법률행위는 아까 뜻이 뭐였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고, 법률행위는 아까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이 법률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게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입니다. 다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고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일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자, 요 놈을 갖춰야만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는 시험 문제입니다.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은 해마다 시험 문제예요. 두 장 넘어갈까요? 자, 187페이지에 와서 이제 상단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 찾았어요? 자, 거기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박스 봅시다. 3개 있죠. 3개. 자, 3개 읽어볼까요? 뭐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면 효력 요건이 있네요.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건 역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또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을 가져야 되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능력의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거 가지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이건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동그라미 해볼까요? 확가적사입니다.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거 갖춰야 돼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이 순서 일단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실판에 와서 아까 성립 요건에 뭐가 있었죠? 당사자, 그다음 목적, 그다음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에는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먼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은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다시 와서 집중.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갖췄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해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해야 돼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성립하였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불성립.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성립 요건.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다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는 뭐했다? 성립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불성립의 경우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었고요.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사. 그다음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추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취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효예요.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이쪽에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라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립했다는 거하고 유효하다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성립했다는 건 그냥 무슨 요건만 갖춘 거고 성립 요건만 갖춘 거고 유효하다라는 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시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또박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 와서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둘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무효와 취소는 같게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질문으로 냅니다. 근데 사실 내용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무효행위의 전환 및 추인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O예요, X예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무효행위의 전환 및 추인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에 관한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무효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무효에 관한 규정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때 이쪽에 있는 조문을 이쪽에 끌어다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효에 관한 규정을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을 하려면 성질이 좀 비슷은 해야 되죠. 근데 무효하고 불성립은 아까 성질이 같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불성립은 성립 요건조차 못 갖춘 거고 무효는 적어도 무슨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춘 거니까 둘은 성질이 완전 같다, 다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무효행위의 전환 및 추인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얘 가지고 또 따져봅시다. 7번 보시고요. 자, 이 사람은 건물 가지고 있고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그다음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갑은 을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자, 이거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죠? 왜 사법관계죠? 할 수 있겠어요? 개인과 개인이니까. 그 다음에 법률관계다, 인간관계다? 당연히 법률관계죠. 뭐가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으니까. 아까 법률관계 뭐가 있다 그랬죠? 강제성.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 뭘까요?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중에 뭐죠? 법률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순서 딱 맞게 잘 기억나야 됩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그중에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아까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매매 계약이 다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 일단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하고 을이 있고 그다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먼저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게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겁니다.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법률 효과 밑에 뭐가 두 가지 있었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뭐죠? 걔는 증여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이게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네가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갑은 뭘 해야 될까? 을은 뭘 해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죠? 시계 찾는 거, 그 다음 100만 원 주는 거. 이게 이 계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네가 병을 쑤시면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쑤시는 거 5천만 원 주는 뭐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을 살해하는 거하고 5천만 원 주는 게 계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맞춰봅시다.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O예요, X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라고 쑤시는 거 해본 거잖아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X죠. 그러니까 대부분 당사자가 의도한 건 대부분 적법한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쑤시는 것과 같은 살해하는 것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당사자가 무조건 의도했다고 해서 법에서 다 허용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법한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그런 경우는 다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서 대부분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목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목적까지 골랐고 갑의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의 의사표시 있고 두 가지가 뭐가 됐으니까 합체가 됐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무슨 요건인 거예요? 성립 요건이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냥 뭐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그럼 요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추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확정할 수 있고 그다음 이행하는 게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있고 이것도 목적이죠.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 확정할 수 있고 이행하는 게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을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다 갖춘 겁니다. 그다음 갑의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무슨 요건까지 다 갖춘 거예요?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비로소 뭐하게 된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이 매매 계약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무효는 취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효예요. 자, 그러면 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반드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추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이 매매 계약이 뭐해야만 유효해야만 실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추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반드시 이 계약이 뭐해야만 유효해야만 실제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의 내용, 효력 요건의 내용 그냥 이해하고 끝나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꼭 외워두세요. 좀 쉬었다가 능력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